여러분 안녕하세요. 중학 단기 특강 영어 레벨 1 독해 240제입니다. 오늘은 5강입니다. 81번부터 100번 사이의 문제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저는 이정우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81번에서 100번 사이의 문제 중에서 선생님이 독해 지문 6개 하고요. 문제는 10문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잠시 뒤에 가르쳐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내용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 복습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단어 6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 출석 체크할 때 보셨던 단어들이고요. 선생님이 영어 단어를 읽으면요. 여러분들이 뜻을 얘기하면서 한 번 더 복습하는 그런 개념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honesty, 정직함이라는 단어였죠. similar라는 건 형용사였습니다. similar, 유사한, 비슷한이라는 의미였었네요. embarrassed는 당혹스러운이라는 창피한이라는 형용사였었고요. 그 다음에 tradition은 전통이라는 명사였었네요. century는 세기, 100년이라는 의미의 명사였고요. however, 유명한 단어입니다. 하지만이라는 앞뒤 문장 사이의 대조관계를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그런 연결어였습니다. 이 6개의 단어들 잘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코너의 Enjoy Reading 1부터 시작합니다. Enjoy Reading 1에서는요. 독해 지문 3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다 미리 동그라미 칠 준비하시고요. 83번, 84번, 87번, 88번, 그리고 90번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3개의 독해 지문 풀기 전에요. 여러분들 관련된 단어 좀 게임을 통해서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텔레파시 게임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또 믿어보시고요. 첫 번째 단어들 만나보겠습니다. huge와 enormous라는 단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huge라는 거 여러분들 쓰는 그런 휴지가 아니고요. huge는 큰, 거대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고요. 밑에 있는 enormous도 거대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둘이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잘 기억해 두시고요. 느낌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3, 2, 1 huge라는 단어였네요. huge는 형용사로 큰, 거대한이라는 의미라고 했었고요. 다음 단어들 보겠습니다. enjoy와 break라는 단어가 등장해 있네요. enjoy, 즐기다. 여러분들 enjoy reading, 이거 이번 코너에서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enjoy, 즐기다라는 뜻이고요. break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따 독해 지문에서도 break라는 단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될 텐데요. break는 명사로 쉬는 시간이란 뜻도 되고요. 동사로 쓰이면 풀다, 부수다 이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자,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3, 2, 1 break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명사로 쉬는 시간이고요. 동사로는 부수다 그런 의미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했었죠. 자, 마지막 단어들 만나봅니다. square, triangle 두 단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square라는 것은요. 정사각형을 가리키고요. triangle은 이건 삼각형을 가리킵니다. 사각형, 삼각형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3, 2, 1 선생님이 선택한 단어는 square, 정사각형이라는 의미의 명사였네요. 자, 선생님이랑 느낌이 통하셨나요? 느낌이 통하신 친구들은 수강 후기를 올리실 때 선생님과 텔레파시가 통했어요. 이런 후기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독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독해는요. 83번, 84번 문제가 함께 있는 건데요. 83번은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입니다.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건데요. 한 문장씩 꼼꼼히 해석하시고요. 84번은 줄거리를 파악하는 겁니다. 전체 내용을 또 보셔야겠죠. 따라서 세부 내용 파악하기와 줄거리가 함께 있으니까 전체 내용도 보시면서 세부 내용도 꼼꼼히 따지셔야 될 겁니다. 문제를 보면요.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적절한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빈칸을 채우는 건데 전체 내용을 판단하셨어야만 단어들을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자, 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Whales are huge sea animals. 첫 문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래에 대한 얘기네요. 고래는요. 커다란 바다 동물입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huge, 여러분들 혹시 저와 텔레파시가 통했는지 모르는 그런 단어인데요. huge, 거대한, 큰이라고 했습니다. 고래는 커다란 바다 동물들입니다. A whale looks like an enormous fish. enormous라는 단어도 나왔네요. 이거와 거의 같은 의미였죠. 거대한입니다. 고래는요. 아주 거대한 물고기처럼 보입니다. look like라는 것은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커다란 물고기처럼 보입니다만 it is not a fish.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물에 살면 다 물고기 같지만 이 고래는 물에 살지만 물고기가 아니라고 하네요. 그럼 뭔가요? It's a mammal. 그것은 mammal, 포유류라는 거죠. 자, 포유류입니다. 우리 인간도 포유류죠. 어쨌든 고래는 포유류라고 합니다. Most fish lay eggs. lay는 무엇을 낳다라는 동사고요.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알을 낳습니다. 하지만 just like humans, 인간과 똑같이 고래들은 give birth to their babies. give birth to 하면 이건 무언가를 낳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새끼들을 낳는다고 하네요. 인간과 동일하게 고래들도 새끼를 낳는다고 합니다. 알을 낳지 않고요. 알을 낳으면 물고기라고 할 수 있지만 새끼를 낳으면 우리는 포유류로 분류를 하죠. Whale babies drink milk too. 고래 새끼, 이렇게 하면 이상하겠네요. 새끼 고래라고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새끼 고래는요, 또한 우유를 먹습니다. 그렇죠? What else do whales have in common with humans? Have in common, 지난번에 한번 등장했던 표현입니다. 공통점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 밖에 다른 무언가를 고래와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을까? 고래와 인간의 그 밖에 다른 공통점은 무엇일까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초반부에서는 고래가 물고기가 아니라 포유류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증거로 두 가지가 등장을 했는데 첫 번째는 새끼를 낳는다는 것과 우유를 먹는다는 거였습니다. 그 밖에 다른 공통점 무엇이 있을까요? 이어서 봅니다. The body temperature of a whale. 고래의 body temperature, 체온이 되겠죠. temperature가 온도니까요. 고래의 체온은요, is always the same as humans. 항상 동일합니다. 인간처럼이요. 인간처럼 체온이 항상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추워지면 따뜻해지려고 하고 그리고 더워지면 차가워지려고 하는 그런 체온을 유지하는 항상성이 있었습니다. 고래도 마찬가지로 인간처럼 체온을 항상하게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죠. However, 하지만 fish are cold-blooded. 그와는 다르게요. 물고기들은 냉혈 동물이라고 합니다. 냉혈, cold-blooded니까요. 그 피가 차갑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 같은데요. 그 뒤에 설명이 좀 나옵니다. Their body temperature, 그들의 체온은 changes, 변한다고 하네요. In cold or warm water, 차갑거나 따뜻한 물에서 온도가 그에 맞게 변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춥거나 덥거나 이런 상황에서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물고기는 그렇지 않고요. 고래는 그런 인간과 유사한 그런 성격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이었나요? 고래에 관한 글이었는데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라 인간처럼 포유류다라는 의미의 독해지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잘 정리하시고요. 관련된 문제 풀죠. 83번입니다.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겁니다. 고래는 커다란 물고기다. 첫 번째부터 틀렸습니다. 고래는 커다란 물고기처럼 보이지만 물고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과 유사한 포유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번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네요. 고래는 포유류다. 맞습니다. 새끼 고래는 모유를 먹는다. 우유를 먹는다 그랬죠. 고래의 체온은 사람처럼 일정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고기는 냉혈 동물이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정답 1번으로 고르시면 될 거고요. 84번 문제 보죠.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적절한 말을 쓰는 겁니다. Whales don't, 여기는 동사가 들어갈 자리죠. Like most fish, 대부분의 물고기처럼 뭐 하지 않을까요? 알을 낳지 않습니다. 따라 정답 보시면요. 이렇게 돼야겠죠. Lay eggs, 알을 낳지 않고요. They give birth to their babies, 그들은 새끼를 낳는다고 합니다. 사실요, 이 빈칸을요, 이 뒷문장과의 관계 속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뒷문장을 보시면 고래들은 새끼를 낳는다고 하죠. 새끼를 낳지 않기 때문에 알을 낳지 않는다. 이렇게도 연결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lay eggs 잘 적어두시고요. 이렇게 해서 고래와 관한 첫 번째 독해지문 살펴봤습니다. 다음 지문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지문은요, 87번과 88번 문제가 함께 있는데요. 87번 문제는 낱말의 의미를 추측하는 겁니다. 위글의 밑줄 친 break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여러분들 텔레파시 게임 할 때도 나왔었는데요. break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을지 독해지문 보시면서 확인하시고요. 88번 문제는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위글에서 찾아 쓰시오 이렇게 나왔네요. 질문을 보시면요. Why does Minho want a movie theater in the dream school? 꿈의 학교에서 왜 민호가 극장을 갖기를 원했을까요? 그런 이유를 찾아보는 겁니다. 함께 보실까요? Mr. Park 나왔습니다. 박 선생님이 될 텐데요. Today, 오늘 we are going to talk about our
dream school. 우리는 오늘 우리의 꿈의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꿈의 학교입니다. 꿈에 그리는 학교, 여러분들이 꿈에 그리는 학교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요? What do you want in your dream school? 당신의 꿈의 학교에서 당신은 무엇을 원하시나요? 꿈의 학교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는지 이런 대화를 하는 겁니다. 진우가 먼저 얘기합니다. I enjoy riding roller coasters. 저는요 즐깁니다. 무엇을요? 롤러코스터 타는 것을 즐긴다고 합니다. enjoy라면 동사가 나올 때 이렇게 ing가 나오죠. I want to ride a roller coasters during lunch break. 저는요 하고 싶습니다. 무엇을요? 롤러코스터를 타고 싶다고 하죠. 언제요? 점심 휴식 시간 동안이요. 그렇다면 이때 break라는 것은 명사로 쓰여서 쉬는 시간 혹은 휴식 시간이 되겠죠. 점심 휴식 시간 동안에 롤러코스터를 학교에서 타고 싶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정말 꿈의 학교일 건데요. 미스터 파크 이렇게 얘기합니다. Very exciting. 매우 흥미롭군요. Anyone else? 그 밖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분은 없나요? 누가 나올 겁니다. 이어서 보죠. 남수가 얘기합니다. 이번에는요. 남수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I'd like a lot of restaurants. 저는 많은 식당을 원합니다. 그러면 students can choose their favorite lunch menu. 학생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점심 메뉴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학생은 많은 식당을 원했네요. Great! 아주 훌륭하군요. 이번에는요 민호가 얘기합니다. 민호에게는 초점을 좀 맞추셔야겠죠. I want to have a movie theater. 나는 극장을 하나 갖고 싶습니다. at school, 학교예요. 그러면 students can watch movies for free. 학생들은 볼 수 있습니다. 영화를 어떻게 해요?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 민호가 학교에 영화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공짜로 영화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었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Mr. Park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와우, 엄청나군요. So our dream school has a roller coaster, lots of restaurants, and a movie theater. 우리의 꿈의 학교는요, 가지고 있군요. 무엇을요? 롤러코스터, 많은 식당, 그리고 극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 school sounds fun. 학교가 아주 재미있을 것 같군요. 정말 각양각색입니다. 학생들에게 학교가 이랬으면 좋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뭘 갖고 싶습니까? 일단 뭐 매점도 갖고 싶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그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롤러코스터 과연 이거 놀이공원에 가 있는 건데 극장 같은 거, 극장 같은 건 교실 같은 거 하나를 꾸며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식당의 메뉴를 좀 다양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현실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자, 여러분들의 꿈의 학교 한번 그려보시고요. 관련된 문제 풀겠습니다. 위 글의 밑줄 친 브레이크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런치 브레이크, 쉬는 시간, 휴식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I can break the code. can 조동사 다음에 동사로 쓰인 거죠. 이때 코드라는 것은 암호입니다. 그럼 암호를 깰 수 있다, 즉 암호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암호 같은 것을 풀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쓰인 겁니다. 아니네요. Let's break for lunch. Let's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나오죠. 자, 그러면 점심을 위해서 잠깐 쉬자, 점심 먹기 위해서 잠깐 쉬자라는 겁니다. 휴식하자라는 휴식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쓰인 거고요. 여기도 아닙니다. I play baseball at break. 나는 야구를 합니다. 언제요? 휴식 시간에요. 따라서 이때 브레이크가 휴식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진 지문에 나와 있는 그 브레이크와 같은 의미의 단어가 되겠네요. 3번 정답으로 고르시고요. 4번 봅니다. Do you break the window? Did you break the window? 창문을 깼나요? 당신이 창문을 깼나요? 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 브레이크는 동사로 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You shouldn't break the law. shouldn't라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이 나왔습니다. 법을 깨지 마세요. 즉 법을 어기지 마세요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어기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쓰였다는 거 확인 가능하시겠네요. 틀렸습니다. 이런 단어가 나올 때는요, 여러분들이 많은 단어 그 의미를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단어 속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유추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break라는 건 기본적으로 깨다, 부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기 때문에 그런 것과 자연스럽게 연결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위글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왜? 이유지요. 왜 민호가 영화관을 갖고 싶어 했나요? 꿈의 학교에서요. 왜 갖고 싶어 했죠? 공짜로 영화를 학생들이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답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정답 보시죠.
Because students can watch movies for free. 학생들이 영화를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정리하셔도 되고요. 이유를 물었기 때문에 앞에다가 because를 쓰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글은 꿈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갖고 싶은 것에 관한 선생님과 학생들과의 대화였죠. 각각의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에 이어서 갑니다. 다음 문제는요. 90번 문제네요. 글의 연결관계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연결어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림도 하나 나와 있을 것이고요. 제목을 보니까 Let's make a cat. 고양이를 만들어보자 라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은 고양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문장씩 보죠. 제목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Let's make a cat. First, second, then 이런 연결어, 방법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그런 말들이 나왔다는 것으로 보아서도 이 글 전체가 고양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절차입니다. First, fold a square piece of paper. fold라는 건 접다라는 거죠. square 나왔습니다. square 이거 사각형이죠. 그렇다면 사각형으로 된 종이 한 장을 접으세요. 어떻게 해요? 반으로 접으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and make a triangle. 이렇게 접어서 삼각형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정사각형 종이를요. 이런 식으로 놓고요. 일단 어떻게 하라고요? 반을 접으라고 합니다. 반을 이렇게 접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접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됐나요? 두 번째입니다. Fold it again. 그것을 다시 접으세요. 반으로 다시 접으라고 합니다. And 그래서 make a smaller triangle. 보다 작은 삼각형을 만들라고 하죠. 트라이앵글 삼각형이고요. 그렇다면요. 반을 접어서 원래는 이렇게 삼각형, 더 작은 삼각형을 만드는 건데요. 그 다음에 절차를 보니까 unfold a triangle. 그 삼각형을요. fold는 접다인데 unfold니까 반대죠. 다시 펴는 겁니다. 다시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접혀 있을 것이고요. 다음 절차 봅니다. 자, 그 다음 절차가 설명이 돼야 하는데 빈칸이 뚫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fold each corner upward. 접으세요. 각각의 모퉁이를 upward, 위쪽으로 접으라는 겁니다. 절차가 소개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와 관련된 연결어들이 들어가면 되는데 next 그 다음이죠. 괜찮겠네요. finally는 마지막으로인데 다음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틀렸고요. after 그런 다음에는 뭐뭐 한 후에니까요. 그런데 after 괜찮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after 뭐뭐 한 후에라는 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적절하지 않고요. firstly는 이건요. 첫 번째로죠. 지금 첫 번째 절차가 아닙니다. 중간 절차입니다. 틀렸고요. third 세 번째 절차가 아니죠. 네 번째 절차였습니다. 따라서 5번 아니고요. next가 가장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각각의 모퉁이를 위쪽으로 접으라고 합니다. 자, 모퉁이가 여기 있는데요. 각각의 모퉁이를 위쪽으로 이렇게 접어보면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자, 이렇게 접어진 상태를 지워보고요. 이렇게 지워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Lastly, 마지막으로요. Fold the top corner towards you. Fold 접은데요. 윗 모퉁이를 당신 쪽으로 접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윗 모퉁이는 이쪽인데 당신 쪽으로 접는 거니까 이렇게 접혀지겠죠. 그렇다면 이런 모양으로 보일 겁니다. 그런가요? 자, 이런 모양으로 접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Now flip the cat over and draw a face. flip over 하면 뒤집는 겁니다. 그 고양이를 뒤집어서요. 얼굴을 그리라고 합니다. 고양이를 싹 뒤집으면 자, 이런 모양새가 이렇게 등장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등장할 겁니다. 접힌 부분이 반대로 이렇게 가겠죠. 그런 다음에 얼굴을 그리라고 하죠. 자, 눈 이렇게 그리시고요. 눈 이렇게 그리시고요. 코 그리고요. 수염 이렇게 그리고요. 이렇게 그리면 고양이가 되겠죠. 선생님 그림은 소질이 없어서 잘 못 그렸습니다만 여러분들 교재에 그림이 잘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Enjoy Reading 독해 지문 3개 살펴봤고요. 자, 이제는 잠시 쉬었다가 독해 두 번째 독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body get up. 자, 두 번째 독해 코너인 Enjoy Reading 2에서도 마찬가지로 독해 지문 3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면요. 93번, 95번, 96번, 그리고 99, 100번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독해 또 풀기 전에요. 여러분들 게임 하나 하셔야 될 텐데요. 단어들 여러분들로 당겨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단어를 쫙 당기는 시간인데요. 3개의 단어를 준비했으니까요. 눈 크게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복잡한 철자들이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끝에는 AE란 철자가 또 한 번 등장하고 그런 단어네요. 자, 어떤 단어인지 보이시나요? 3초 후에 보여드립니다. 3, 2, 1. 자, average라는 단어였네요. 의미는요, 평균의고요, 형용사로 쓰입니다. average, 평균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눈에 잘 담아두시고요. 두 번째 단어 봅니다. 이 단어는 뭘까요? 첫 번째 철자와 마지막 철자가 힌트로도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3초 후에 보여드리죠. 3, 2, 1. 자, fairy라는 단어인데요. 명사로 요정입니다. fairy, 명사로 요정이고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요. fairy, 명사 요정이다. 세 번째 단어 보겠습니다. 이건 짧습니다. 짧은데 강력하죠. 의미를 잘 모를 것 같습니다. 3초 후에 보여드리죠. 3, 2, 1. 토드라는 단어인데요. 명사로 두껍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지문에서 콩쥐팥쥐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콩쥐팥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껍입니다. 두껍이 토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 단어 살펴봤습니다. average하고요. 그 다음에 fairy, 마지막으로 토드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단어들 핵심 단어들이니까요. 잘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첫 번째 문제 풀겠습니다. 93번 문제입니다. 도표,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건데요. 다음에 제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를 겁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데 도표가 하나 제시되어 있고요. 그 도표의 내용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것, 이런 걸 고르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도표의 내용을 보니까요. weekly pocket money라고 나왔습니다. weekly는 주당이라는 것이고요. 주당 받는 용돈입니다. 용돈인데 지금 6명의 학생이 등장해 있고요. 자, 이쪽에 보니까 지금 얼마를 받는지 dollars가 등장해 있습니다. 한 문장씩 보죠. The bar graph shows. bar graph라는 거는 막대 그래프입니다. 이게 막대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막대 그래프라고 하죠. 자, 막대 그래프는 보여줍니다. The weekly pocket money, 주당 받는 용돈인데요. Over 6 students입니다. 6명의 학생들입니다. In class. 반에서 6명의 학생들의 주당 용돈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막대 그래프라고 합니다. 클래스 A네요. A반 학생들 중 6명의 학생의 주당 용돈을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합니다. The average pocket money, 평균 용돈은 was $12 per week. 주당 12불이었다고 하네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선택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요. Mina gets less pocket money than Jake. 미나와 제이크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less than입니다. less than이라면 less가 덜이라는 의미죠. 자, 그렇다면요. 미나보다는 제이크가 더 받아야 됩니다. 미나는 용돈을 덜 받습니다. 제이크보다요. 미나 여기 있고요. 제이크가 여기 있습니다. 미나는 제이크보다 덜 받네요. 맞는 표현입니다. 자, 2번으로 갑니다. Susan gets more pocket money than Tom. 이번에는 수잔과 탐의 비교고요. more than입니다. 그렇다면 얘는 더가 되겠죠. 수잔이 더 받는 겁니다. 수잔 어디 있나요? 수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탐 있습니다. 탐, 수잔이 탐보다 더 많이 받게 되죠. 따라서 이것도 맞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Tom gets half as much pocket money as 지호. 탐과 지호를 비교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원급 비교 앞에 이렇게 배수사가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게 절반이죠. 그러면 탐은 지호가 받는 용돈의 절반을 받는다 이렇게 될 겁니다. 탐 여기 있고요. 지호 어디 있나요? 지호 여기 있습니다. 탐은 지호의 절반입니다. 지호가 12불을 받고요. 탐이 6불을 받습니다. 절반이네요. 맞습니다. 자, 다음 가죠. 유나 gets the same amount of pocket money as 지호. 유나와 지호의 비교인데 the same amount of pocket money, 동일한 용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유나 어디 있나요? 자, 유나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호는요, 여기 있죠. 같은 양을 받는다고 했는데 다릅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렸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4번 정답 고르시고요. 5번 맞아봅니다. Jake gets the most pocket money among the students. 제이크가요, 가장 많은 용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용돈을 받는다고 하네요. 제이크 가장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따라서 5번 맞는 거고요. 틀린 거는 4번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 텐데요. 95번과 96번이 함께 있는 독해 지문입니다. 95번은요,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인데요.
위글이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겁니다. 근데 빈칸에 들어갈 말이 세부 내용을 파악해야 하지만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도 살펴야 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선택지를 보시면 여러분들 연결어들이 나와 있다는 거 아실 수 있고요. 따라서 문장 간의 관계를 잘 살피시면서 읽으셔야 하고요. 96번은요. 낱말의 의미를 추측하는 겁니다. 밑줄 친 they가 가리키는 것을 위글에서 찾아 쓰시오. they, 대명사죠. 앞에 어떤 복수 명사가 나왔을 거고요. 그 they가 도대체 앞에 나온 복수 명사 중에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위글에서 찾아 쓰는 겁니다. 한 문장씩 해석합니다. When American children lose a tooth라고 나왔네요. 미국 아이들이 이빨을 잃어버렸을 때, 즉 미국 아이들이 치아가 빠졌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tooth라는 건 치아 하나를 가리키는 단수고요. teeth가 복수가 되는 겁니다. 미국 아이들이 치아가 빠졌을 때 그들은요, 미국 아이들이 되겠죠. 풀이 빠진 이하를 어디다 놓냐면요, 베개 아래에다가 넣어둔다고 합니다. 필로우 베개 나왔죠? 베개 아래에 넣어줍니다. 그러면 a tooth fairy comes and takes their tooth at night. 치아 요정이라는 말인데요. 치아 요정이 와서는요, 그들의 치아를 밤에 가져간다고 합니다. 치아 요정이 등장했습니다. She puts money in its place. 그 치아 요정이요, 돈을 넣어둡니다. In its place, 그것의 장소에다가요. 즉 베개 밑에다가 넣어둔 그 치아를 가져가고 그 장소에다가 돈을 넣어준다는 거죠. Actually 사실이요. The tooth fairy is not real. 치아 요정은 실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치아 요정이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The real tooth fairy is the mother or father. 여기 나왔습니다. 진짜 치아 요정은 어머니 혹은 아버지라고 하네요. 엄마 아빠가 치아 요정이 되는 셈이지요. In Mexico, 멕시코의 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The tradition is similar to the tradition in America. 그 전통은요, 치아 요정 전통이 되겠죠. 유사합니다. The tradition in America, 미국에 있는 치아 요정 전통과는 유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사하다는 내용에 좀 초점을 맞추시고요. 그 다음 보죠. 그 다음에 연결어가 들어갈 부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을 보시면서 앞 문장과의 관계를 좀 살피셔야 되는데요. The tooth fairy is a mouse instead of a fairy. 치아 요정은 요정 대신에 생쥐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멕시코에 있는 전통은 미국의 전통과 유사합니다라고 나왔고요. 그런데 요정이 아니라 요정이 생쥐라는 이 부분이 다르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빈칸에 들어갈 연결어는 유사하지만 이 부분에서 다르다라는 대조관계의 연결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따 선택지에서 고르도록 하고요. In France, 이번에는 프랑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에는 멕시코 얘기가 나왔고요. The tooth fairy leaves a gift instead of money. 치아 요정은요, 남겨둡니다. 선물을요. 뭐 대신에요? 돈 대신에 선물을 남겨둔다고 하네요. 프랑스는 좀 살짝 다르네요. Slovenian parents, 이번에는요, 슬로베니아의 경우가 등장합니다. Slovenian parents put candy under the pillow for the tooth. 캔디를 넣어준다고 하는데요. 어디다가요? 베개 아래에다가 치아를 위해서 그 가져간 치아 대신에 베개 밑에다가 캔디를 넣어준다고 합니다. Although, 비록 뭐뭐이지만이라는 접속사지요. 전통들은 다릅니다. 세계 각 나라마다 전통들은 다릅니다만 그들은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전통들이 다릅니다만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때 they가 가리키는 건 뭘까요? 일단 복수고요. 앞에 복수 명사를 찾아야 되는데 같은 문장 내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 문장이죠. 자, 보시면요. 전통들은 세계에서 다릅니다. 각 나라마다 다르지만 그 전통들이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they는 the traditions를 가리킨다는 거 파악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요. Children get something for their lost tooth. 그들의 잃어버린 치아를 위해서 무언가를 받기 때문에 다 행복하게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이었나요? 치아 요정과 관련된 여러 나라들의 전통이 소개되고 있는 글이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각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 비슷한 면도 있었던 그런 지문이었었죠. 자, 문제 하나씩 확인합니다. 위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건데요. 연결어가 들어갈 자리였었죠. 자, however, 하지만이라는 대조 역적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멕시코에서는 미국의 전통과 유사하지만
치아 요정이라는 것은 요정이 아니라 쥐다라는 부분은 살짝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비슷하지만 다르다 이렇게 연결돼야겠죠. 따라서 1번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될 겁니다. Finally는 마지막으로라는 것이니까 마지막에 정리된다는 그런 느낌으로 연결하는 것이고요. Therefore, 그러므로입니다. 따라서 원인과 결과가 연결될 텐데 위에서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For instance는 for example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이라는 연결어입니다. 예를 드는 건 아니었고요. In addition, 게다가라는 것으로 첨가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연결어죠. 따라서 95번의 정답은 1번 however로 고르시면 됩니다. 96번으로 갑니다. 밑줄 친 데이가 가리키는 것을 위글에서 찾아 쓰시오라 했습니다. 데이라는 것은 그것들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빠진 치아 대신에 무언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자, 그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아까 뭐라고 나왔었죠? The traditions였습니다. 정답 확인하시면요. The traditions. 이 traditions가 복수기 때문에 복수를 대신 받는 대명사 they가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문법적으로 연결하셔도 답은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나라의 치아 여정과 관련된 전통과 관련된 지문을 살펴봤고요. 이제는요 99번과 100번 문제가 있는 지문으로 가보겠습니다. 99번의 문제는요 이어질 내용을 추측하는 겁니다. 위글 다음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글이 있고요. 그 글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여러분들이 추측하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셔야 풀 수 있는 문제고요. 100번 문제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부었을 때 두꺼비가 떠내려간 이유를 나타내는 문장을 위글에서 찾아 쓰는 겁니다. 항아리에 물을 붓는데요. 두꺼비가 떠내려갔다고 합니다. 떠내려간 이유를 나타내는 문장을 여러분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장씩 보도록 하죠. Long ago, 오래전에 혹은 옛날 옛적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보통 많이 쓰는 건 once upon a time 이런 표현이 쓰이죠. 어쨌든 예전에 there lived 살았습니다. 콩지 and 팥쥐, 콩지와 팥쥐가 살았습니다. 콩지 팥쥐입니다. 여러분들 콩지 팥쥐 얘기를 알고 계신다면 이 독해 지문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수월할 텐데요. 콩지's mother died. 콩지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And 그래서요, her father married 팥쥐's mother. 그녀의 아버지가 결혼하셨습니다. 누구와요? 팥쥐의 어머니와 결혼하셨습니다. 팥쥐's mother loved 팥쥐. 팥쥐의 어머니는요, 팥쥐를 사랑했습니다만 not 콩지. 콩지는 사랑하지 않았죠. 팥쥐만 좋아했습니다. 팥쥐가 delicious food and pretty clothes. 팥쥐는요, 맛있는 음식과 예쁜 옷들을 받았습니다. While 콩지 did all the housework. while이라는 접속사는요, 뭐뭐 동안이라는 의미로 쓰기도 하고요. 여기서는요, 뭐뭐 반면에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반면에 콩지는 모든 집안일을 했습니다. 차별을 받은 거죠. 콩지는 맛있는 음식과 예쁜 옷들을 받았는데 그런 반면에 콩지는 모든 집안일을 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볼까요? 잘 아시는 내용들이죠. One day, 그런데 어느 날이요. The stepmother said, 새 어머니께서요. stepmother 하면요, 이건 새 어머니를 가리킵니다. 새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콩지 fill this jar with water. jar라는 건 이건 항아리를 가리키고요. 항아리를 채워라라고 말한 겁니다. 물로 채우라고 합니다. Then she went out with the 팥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팥쥐와 함께 외출을 하십니다. 새어머니가요. 콩지 was worried. 콩지는 걱정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요. The jar had a big hole. 그 항아리가 아주 커다란 구멍이 있었습니다. 구멍 뚫린 항아리에 물로 채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콩지처럼 걱정을 했겠죠. But 하지만요. A toad came by and said. 토드 나왔습니다. 아까 뭐였었죠? 두꺼비였습니다. 두꺼비가 와서는요. and said 말합니다. I can plug up the hole for you. 플러그라는 것은 전기의 플러그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플러그라는 것은 어떤 것을 들어막다. 막다라는 겁니다. 플러그가 명사로 쓰이면 막의 뚜껑이라는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동사로 쓰이면 어떤 것들을 틀어막다 이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두꺼비가 와서는 이렇게 말한 거죠. I can plug up the hole for you. 내가 널 위해서 그 구멍을 막아줄 수 있어. 얼마나 반가울까요? 그 두꺼비가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여기까지 내용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어서 보죠. 콩지 was thankful. 당연합니다. 콩지는 고마워했습니다. 고마움을 느꼈지요. Sadly, 슬프게도. 왜 슬플까요? 콩지 couldn't fill the jar. 콩지가 항아리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은 두꺼비가 나타나서 그
구멍을 메워주는 그 덕분에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채울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The toad was too small for the hole. 그 두꺼비가요. 그 구멍에 비해서 너무 작았다고 합니다. 구멍의 크기보다 커야 두꺼비가 막아줄 수 있는데 구멍이 너무 크고 그에 비해서 두꺼비는 좀 작은 거죠. 그래서요. When 콩지 poured water, 콩지가 물을 부었을 때 the water washed away the toad. wash away는요. 씻어버리다, 씻어서 멀리 보내버리다 이런 겁니다. 그 두꺼비를요. 물이 씻어버린 겁니다. 씻어내버린 거죠. 그렇다면 물을 부었을 때 그 두꺼비가 막아줘야 되는데 구멍이 너무 크고 두꺼비가 작아서 두꺼비가 씻겨 내려간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콩쥐팥쥐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것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콩쥐팥쥐의 내용과 반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글 다음에 어떤 내용이 연결될까요? 물을 넣었어야 되는데 물을 넣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이어질 내용 뭐가 될까요? 문제 보겠습니다. 위글 다음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을 못 넣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까요? 물은 당연히 채워질 수 없었을 거고요. 이렇게 어머니가 칭찬할 일도 없었을 겁니다. 2번이요. 어머니가 지금 화가 나 있는 장면이고요. 물도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물을 채우라고 하고서 외출을 했다가 돌아왔는데 물이 채워져 있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화가 났을 거고요. 그리고 새어머니가 홍지도 좋아하지 않았으니까요. 2번이 되겠죠. 3번은요. 결국은 두꺼비가 구멍을 막아서 물을 채운 것이 되겠죠. 뭐 이거 아니었습니다. 4번은요. 콩쥐와 팥쥐가 같이 물을 넣는 거가 두꺼비가 이렇게 막아주고요. 아니고요. 항아리가 깨진 거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답 2번으로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요. 100번 문제 봅니다. 항아리에 물을 부었을 때 두꺼비가 떠내려간 이유를 나타내는 문장 위글에서 찾았으라고 했습니다. 그 문장 어디 있었죠? 너무 작았다고 했습니다. 그 구멍에 비해서요. 그 문장을 찾았으면 이렇게 됩니다. The toad was too small for the hole. 이 문장 그대로 있었으니까요. 그대로 갖다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색다른 결말이 있는 반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었었네요.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준비한 독해고요. 여러분들이 또 출석 체크할 때 사용하실 그런 단어들 보여드리겠습니다. 6단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huge, break, square, average, fairy. 토드라는 단어가 있네요. 선생님이 뜻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정리했던 그 단어들의 의미까지 함께 적으셔서 출석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서도요. 궁금한 내용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망설이지 마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남기시고 이해하시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다음 강은요. 6강입니다. 101번부터 120번까지 거의 절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예습 잘 해오시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